미국에서 할로윈은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올해 할로윈에만 미국 사람들은 7조 이상 지출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단순히 트릭 or 트릿에 사용되는 사탕, 초콜릿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할로윈 테마에 맞게 집 꾸미기, 호박으로 잭 오 랜턴 만들기, 커스튬 입기 등 10월 한 달 동안 정성껏 할로윈을 준비합니다. 할로윈의 오랜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김지윤 박사님께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셨으니 오른쪽 상단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800년대 후반 이후 사람들이 할로윈을 보내는 방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할로윈이 왜 사람들이 남녀노소 야한 의상 또는 커스튬을 입고 파티하는 날로 변질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반 할로윈이 금지될 뻔한 거 아시나요? 그 이유는 할로윈 기간 동안의 폭력성, 훼손 행위 때문입니다. 1800년대 중반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할로윈을 들여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할로윈 풍습도 미국에 도입시킵니다. 그들의 풍습은 요즘처럼 트릭 or 트릿 하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고 그들을 놀래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고스트, 마녀같이 무서운 코스튬을 대부분 입었는데, 이런 옷들을 입고 악령과 유령도 쫓아내고 이웃 사람들도 한번 놀래켜주는, 그 당시에만 해도 재밌게 웃어넘길 수준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후반 미국이 The Gilded Age라고 엄청난 경제적인 호황 시기를 맞으면서 할로윈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할로윈 때 다른 사람들의 농장에 있는 마차와 가죽들을 헛간 지붕 위에 올려버리거나 뒤뜰의 채소를 뽑아버리거나 오물통을 뒤엎어버리는 등 조금씩 장난의 정도가 심해져 갑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반 자동차가 미국 전역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할로윈 때 자동차를 겨냥한 장난이 도를 넘어섭니다. 캔자스시티에서는 어떤 어린 친구가 가파른 언덕길에 왁스칠을 해서 길을 미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들이 다 미끄러지고 심한 교통사고가 여러 건 나고 몇몇 사람들이 크게 다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907년에는 사람들의 장난이 너무 심해져서 할로윈 때 권총, 칼 같은 호신용품을 들고 자신의 집,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같은 해 할로윈 때 턱슨, 애리조나에서는 커스튬을 입고 심한 장난을 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보호하려던 이웃의 총에 맞아 죽는 일도 발생했었고, 인디애나에서는 어떤 여자분이 남자 무리들의 장난 때문에 진짜로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할로윈 기간의 폭력성은 미국이 1920년대, 1930년대 대공황에 접어들 때쯤 절정에 달하고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특히 대공황 기간에는 다들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이웃 사람들이 3-3-5 모여서 집집마다 어떤 집은 고스트 가면, 어떤 집은 사탕과 초콜릿, 어떤 집은 호박, 이런 식으로 할로윈을 같이 준비하게 되면서 할로윈이 좀 더 안전한 이웃 행사가 되었고, 이때부터 이웃 아이들이 모여서 간단한 커스튬을 입고 각 집을 방문하면서 트릭 or 트릿을 하는 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으면서 할로윈 때 무질서한 장난을 치기보다는 할로윈을 좀 더 깨끗하게 보내고 아이들에게 트릭 or 트릿의 좋은 추억을 주는 쪽으로 좋게 변해갔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제, 할로윈의 변질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1953년 12월 27살의 휴 해프너라는 분이 플레이보이 매거진을 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플레이보이는 출시하고 미국 전역에 대히트를 쳤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엄청난 자신감, 힘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가정과 양육이었고,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활동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교육, 투표, 커리어에 있어서도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플레이보이 출시 여파는 1960년대까지 이르러 여성인권 신장운동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여성 슈퍼히어로, 배트맨의 캣우먼, 원더우먼, 할리퀸 같은 강렬한 여성 캐릭터들은 다 1960년대, 1970년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는 여성의 권리와 자기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이 더 강력하고 독립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할로윈 때 여성 슈퍼히어로 코스튬을 입기 시작합니다. 특히 할리퀸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잘 팔리는 할로윈 코스튬 중 하나입니다. 1980년대에는 여성들의 할로윈 코스튬이 그 당시 TV 슈퍼스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983년 마돈나가 첫 싱글 앨범 할로데이를 냈을 때 대히트를 쳤고, 1984년 신디 러퍼라는 팝스타가 첫 싱글 앨범을 냈을 때 역시 히트를 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때 마돈나와 신디의 할로윈 커스튬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로윈을 단순히 더 섹시하고 야한 커스튬을 입는 날로 생각한 게 아니라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날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할로윈 커스튬을 파는 회사들의 니즈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할로윈 커스튬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 핸드폰이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시선을 끄는 커스튬들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수많은 사람들이 커스튬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남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사람들은 좀 더 섹시하고 과감한 또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커스튬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로윈의 트렌드 자체가 선정적이고 야한 커스튬을 입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가장 잘 팔렸던 할로윈 커스튬들은 2003년에는 캐리비안 해적의 잭 스페로우였고, 2004년 스펀지밥, 2005년 다스베이더, 2008년 히스레저의 조커 등 많은 사람들이 당대 가장 유명했던 영화 캐릭터를 할로윈 커스튬으로 입었습니다. 그런데 통계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지어보면 2022년 팔린 여성 할로윈 커스튬 중 90%가 섹시한 커스튬이라는 자료도 있긴 합니다. 요약하자면 1800년대 후반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이 할로윈 문화를 미국에 들어오면서 종교적인 색채는 좀 옅어졌고, 이웃 사람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는 문화가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장난이 선을 넘고 피해자,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고, 어린아이들에게 트릭 올 트릿을 해주는 문화가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성의 인권 신장 운동이 벌어지면서 여성들이 할로윈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신있게 보여주는 문화가 생겼고, 여성, 남성 슈퍼히어로 영화가 나오면서 남녀노소 캐릭터 분장, 과감한 의상을 하고 할로윈을 보내는 문화가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가 사는 애틀란타 주변에는 집집마다 할로윈 테마에 맞게 집을 섬뜩한 모습으로 꾸미고 호박을 파서 재고 랜턴을 만들고 아이들과 트릭 올 트릿을 해서 좋은 추억을 가져다 주려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오징어 게임 커스튬이 가장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떤 커스튬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